태국 하면 떠오르는 것은 동남아시아 특유의 이국적인 풍경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려한 태국 요리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바다를 빼놓을 수 없다. 태어나서 처음 본 동남아의 바다는 속이 깊이 들여다 보일 정도로 깨끗하고 투명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열대 바다 속에 전혀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피피섬에서 시멜랑 군도까지 태국의 바다들을 함께 파헤쳐보자. 끄라비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피피섬이었다. 피피섬은 푸켓과 끄라비 사이에 있는 군도인데 아름다운 자연 환경으로 유명해서 이 근처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나는 비교적 사람이 적은 편인 롱비치에 숙소를 잡았기 때문에 섬 건너편으로 보트를 타고 한 번 더 이동했다. 본토에서 떨어져 있는 섬답게 피피섬의 해변은 마치 천국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배 없이 움직이기는 한계가 있어서 지역의 주요 명소를 도는 투어를 하기로 했다. 투어를 고르는 옵션에서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있길래 프라이빗을 선택했더니 정말 선장님과 나 단 둘이서 하는 투어였다. 확실히 얼줄 많나? 처음 간 곳은 원숭이들이 사는 해변인 몽키베이였다. 원숭이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라 신기하기 그지없었다. 그런데 한눈을 판 사이에 대장 몽키로 보이는 녀석이 내 콜라를 훔쳐가 버렸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다. What's the choice? 횡재한 원숭이를 뒤로하고 다음 스팟으로 출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피섬의 명소 중 하나인 삐레라군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100여 미터에 달하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들과 한참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이는 맑은 바다는 와 여기 물속 미쳤다. 하루에만 수십 척에 달하는 배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를 한마디 말없이 알려주는 듯했다. 그렇게 삐레라군을 한참 감상하고 있는데 마야베 예. 투어는 역시 여유를 갖기 힘들다. 우리는 곧바로 피피섬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 마야베이로 향했다. 마야베이로 가는 선착장은 관광객들이 다 여기로 몰렸구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섬 안에 가니 매점에 들러 원숭이에게 뺏겼던 콜라를 다시 사들고 해변으로 향했다. 그렇게 도착한 마야베이는 확실히 영화의 배경이 될 만큼 아름다웠다. 해변을 가득 메운 어마어마한 인파만 제외한다면 분명 그랬다. 환경 보존을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발목까지만 허용됐고 레인저들이 실시간으로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하는 수 없이 발만이라도 담가본다. 약속 시간에 맞춰 돌아가니 이제는 익숙해진 우리 배가 보였다. 조금은 아쉬웠던 마야베이였다. 이제 물 밖은 실컷 봤으니 물속으로 들어가 볼 시간이다. 선장님이 깎아놓은 파인애플을 먹으며 느긋하게 스노클링 준비를 했다. 사실 나는 지독한 물공포증이 있다. 그래서 맵빈 국립공원에서도 땀 뻘뻘 흘려가면서도 너무 시원하다. 물에 들어갈 생각은 못하고 다리만 어영부영 적셨었다. 하지만 동남아에 왔는데 물속 구경을 한 번도 안 하고 돌아간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았다. 그래서 사실은 치앙마이에 있을 때부터 조금씩 물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해왔다.
처음엔 뜨는 것조차 어려웠다. PP 섬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끄라비 근처 에메랄드 풀로 수영장이 아닌 곳에서 마지막 연습을 하러 갔다. 벌써 덥네. 어떻게든 가라앉지 않기 위해 네오프렌 재질의 웨슈트를 껴입고 걱정 가득한 첫 입수. 남들 물장구 치고 노는 곳에서 혼자 무슨 다이버 같은 복장이라 무지 쪽팔렸지만 물속 영상을 찍어서 한국에 돌아가려면 이렇게라도 해야만 했다. 그냥 고인물인 줄 알았던 에메랄드 풀에는 의외로 작은 물고기들이 사람들의 다리를 피해가며 살고 있었다. 그렇게 30분쯤 떠다니고 나니 이걸 입으면 죽지는 않겠구나 싶었더랬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구명조끼까지 차고 들어가 본다. 물은 아주 따뜻했다. 몸이 뜬다는 것을 확인하고 고개를 집어넣어 보았다. 시야가 좋지는 않았지만 10m쯤 될까 하는 깊이에 해포리 고기와 자바 독가시치들이 잔뜩 돌아다니고 있었다. 처음 해보는 스노클링에 무서운 줄도 모르고 정신이 팔려 구경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 물고기들 움직이는 게 뭔가 이상하다. 멀쩡히 있다가 우르르 몰려가질 않나, 갑자기 후다닥 매빼지를 않나. 알고 보니 선장님이 보트 위에서 아까 먹던 파인애플 조각을 던지고 있는 것이었다.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는데 맥이 탁 풀려서 그만두고 보트로 올라왔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 오늘은 무사히 마친 걸로 만족하기로 했다.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어서 노을을 보며 투어를 마무리하고 피피섬으로 복귀했다. 오늘은 다음 지역인 푸켓으로 넘어가는 날이다. 숙소에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너무 짧게 느껴졌던 피피섬을 떠나 페리를 타고 끄라비로 돌아왔다. 끄라비에서 푸켓까지는 차로 3시간 거리라서 또 부지런히 운전해야 한다. 피피섬에서의 스노클링이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명한 스팟을 찾아가 보려고 한다. 푸켓에서 스피드보트로 1시간 반, 정말 바다 한가운데 외딴 곳에 있는 시밀란 군도가 그 주인공이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 1년 중 절반은 개방하지 않는 곳이라고. 하루 관광객 수도 제한해서 받는다고 하니 태국에서 손꼽히는 수중 환경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푸켓 숙소에 도착해서 다음날 투어를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해가 뜨기 전 픽업 차량을 탔다. 푸켓에서 스피드보트를 타는 항구까지 100km에 가까운 거리를 가야 한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보트를 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총 9개의 섬들 중에서 제일 아래 3개의 섬은 바다거북 보호구역이라 갈 수 없고 9번 섬에서 니모를, 7번 섬에서 바다거북을 볼 수 있는 듯 했다. 조촐한 아침 식사 후 출발. 처음 타보는 스피드보트는 흔들리는 게 장난이 아니었다. 보트가 파도를 넘을 때마다 엉덩이가 아파왔지만 적어도 나는 배멀미를 안 하는 체질인 것 같아 다행이었다. 끝이 긴 한 걸까 싶을 때쯤 어째서인지 8번 섬에 먼저 도착했다. 생태계 보호가 잘 되어 있어서일까? 코모도 왕도마뱀 다음으로 큰 종류인 무랑도마뱀도 볼 수 있었다. 물속은 어떨까 너무 궁금해진다. 바로 들어가 봤다. 모래해변에서 얼마 나가지 않아 산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성질산업기로 유명한 황록쥐치도 있었다. 해변에서 그냥 걸어 들어갔을 뿐인데 이런 친구들을 볼 수 있다니. 예열을 마쳤으니
본격적으로 스노클링을 하러 가본다. 다음 목적지는 Bangu Island. We will circling 35 to 40 minutes. Everyone, the thing don't do it when you're circling. Don't feed, don't touch, don't eat anymore in the water. 그렇게 가이드의 시리의 주의를 듣고 스노클링을 시작했는데 너무 들뜬 나머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스노클도 물지 않고 뛰어드는 짓을 해버렸다. 눈도 뜰 수 없고 숨도 쉴 수 없었다. 그 두 가지가 없어지니 곧바로 공포감에 엄습했다. 하지만 두 번의 스노클링 경험으로 내 몸이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 없이 다시 장비를 착용할 수 있었다. 만약 패닉이 세게 왔다면 물 먹고 기침하고 난리도 아니었을 텐데 약간 성장했구나 싶어서 무서웠지만 뿌듯한 순간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물속이 눈에 들어왔다. 해퍼리 고기만 잔뜩이었던 피피섬과 달리 이곳에서는 정말 다양한 물고기를 볼 수 있었다. 그 밖에도 홍대치 등 신기한 물고기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기대하던 니모나 바다거북은 보지 못했다. 보트를 타고 푸켓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바다거북을 보지 못한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미친 척하고 시밀란을 한 번 더 올까 싶기도 했지만 어차피 간신히 물에 떠다니는 지금 내 수준으로는 다시 스노클링을 해봤자 아래쪽에 있을 바다거북을 찍지 못할 게 뻔했다. 그래서 Good morning. So, your first time scuba diving? 스쿠버 체험 다이빙을 예약해버렸다. 수면 위에만 머물지 않고 물속 가까이에서 편하게 촬영하려면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다. 체험 다이빙일 뿐이라 간단한 교육만 듣고 출발. 노래도 부르면서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사이에 목적지인 마이톤 섬에 도착했다. 어쩌다가 평생 물공포증이었던 내가 스쿠버 다이빙까지 해보게 된 걸까? 다큐멘터리에서나 보던 바닷속을 내 눈으로 직접 경험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렬한 체험이었다. 그리고 용기를 내 시도해본 스쿠버 다이빙은 스노클링으로는 알 수 없던 또 다른 각도에서의 바다를 내게 보여주었다. 귀여운 갯민숭 달팽이를 발견하고 여유롭게 스쿨링하는 물고기들을 감상하는 등 황홀한 시간을 보내고 보트로 올라왔지만 이번에도 바다거북은 만날 수 없었다. 정말 안 되는 걸까? 지금까지 평생 물과 담을 쌓고 살았으면서 이제 좀 관심이 생겼다고 너무 과분한 걸 바라고 있는 걸까? 그러다 두 번째 공기통을 절반 정도 썼을 때쯤 저 멀리 이상하게 생긴 것이 눈에 들어왔다. 혼자 화려한 보라색을 뽐내고 있던 그것은 어느 니모 가족이 집으로 산 말미잘이었다. 고생 끝에 마주친 니모, 즉 클라운피쉬는 다른 곳으로 떠나기 싫을 정도로 매혹적이었다. 놀랐을 녀석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마치 홀린 것처럼 몇 분 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던 것 같다. 이 근처가 놀이터였던 걸까? 여러 종류의 담셀피쉬와 흰 동가리, 심지어 두 번째 클라운피쉬 씹까지 발견해서 바다거북은 보지 못했다 해도 뿌듯한 기분으로 인생 첫 다이빙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이렇게 치앙마이, 치앙라이, 맵빙, 방콕, 그리고 태국의 여러 명소들과 피피섬과 시밀란 군도에 이어 마이톤섬까지 나는 20일간의 태국 일주를 웃으며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